이런 와중에 아세안에는 4,800불을 주고 라오스에는 3조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보따리를 또 풀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결성을 하게 되면 뭔지 모르겠어. 포괄적 아니 이거 전략 동반자 관계가 관계라는 맨 끝에 말 앞에 수식어들이 몇 개가 붙는지를 보셔야 돼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거는 꽤 끈끈하게 붙겠다, 밀착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보면 되고요.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방위적 협력을 강요하는데요. 3,000km 떨어진 나라하고. 그래서 아세안 관련 현역 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액을 2027년까지 4,800만 불로 증액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50억 정도를 싸게 맥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제가 어제도 지적했던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 자유 보장을 포함한 국제법 기반의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이거 일본이 하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 아시안 국가는 지금 중국이랑 사이가 나빠지면 불편해요. 물론 중국이 남중국해 관련해가지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건 매우 기분 나쁜 일이긴 하나 중국은 실제적인 영유권에 대한 인정만을 바랄 뿐이지 거기서 실제로 뭐 선박의 항해를 방해한다든지 뭐 비행을 방해한다든지 조업을 방해한다든지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에 이쪽에 중국의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난 중국을 옹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거기에 영유권을 주장하는 거는 거기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으로 들어오는 해상 교역로의 70~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카 해협과 그 중국 해협 지나서 대만 해협 앞으로 지나오는 여기가 중국의 사실은 젖줄이에요. 이 자원이 들어오고 수출이 나간 젖줄이라고. 그래서 그 세 개 해협에 있는 중국의 항행의 어떤 그 안전 보장을 위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무리를 하는 거. 그 이유는 뭐냐? 칠함대를 비롯한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나 해군 전력들이 중국이 만일에 전쟁을 하게 되면 유사시 상황이 거치게 되면 거기를 최우선으로 봉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략적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국이 빼냈어. 호주하고 같이 쉽게 말해서 남태평양 쪽으로 흘러내려가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북태평양 쪽에서는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인정해 주려고 태도로 이걸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싫은 게 일본인 거고 일본이 쿼드라고 하는 인도는 생각이 없는데 호주하고 한국하고 일본, 미국이 같이 그쪽 안에서 어떤 해양 동맹을 맺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자는 주장을 꾸준하게 일본 혼자서 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동조를 안 해. 왜? 중국의 경제력이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니까 중국이 싫은 소리를 안 한단 말이야. 유일하게 일본도 기시다도 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기시다가 아니고 이시바도 이 얘기를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취임 초기라 윤석열이 가갖고 딸랑 650억 던져놓고 이런 주장을 대신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이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중국 항행의 자유 내용을 담았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 국가들의 평화 안정 유지 노력을 존중해라. 우리 전반적으로 지금 중국하고 아세안 국가들이 잘 협력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지금 문제 안 되고 있거든? 그런데 너 왜 그러냐? 일단 우리 한국 중요한 국가인데 객관적으로 판단 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저께까지만 해도 가갖고 경제 안보상 꼭 필요한 국가고 한때는 전쟁을 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나라라고 해놓고 여기 가갖고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중국이 제일 빡치는 거고, 이시바는 아이고 이 무지리 같은 게 잘하네. 나 대신 잘하네.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렇게 조용하겠네.
결국은 총알바지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건 되잖아요. 본인이 지금 총알바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도 못한 채 이러고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지. 아이고 아무도 앞에 없네. 그럼 내가 나가볼까? 이러고 나가고 이게 있다는 거지. 김태효가 써준 대로 가서 읽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 아세안 국가의 무역 관련해서 이제 대한민국하고 연결고리 1,000억 불이 넘었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중국 다음이었단 말이야. 중국에 견줄 만큼 성장을 했어. 왜냐하면 신남방 정책이었거든. 그걸 다 끊어버린 게 윤석열이잖아. 네. 다 그래서 지금 가서 지들 나름대로 복원을 하겠다고 했으면 이런 데는 돈 좀 더 써도 돼요. 왜? 실제 경제적 교역이 있는 나라들이고 가장 큰 베트남, 태국이나 뭐 이런 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실제 우리하고도 무역적으로 뭐 안보적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거든. 근데 이런 데는 650억 써놓고 라오스 사실 뭐 라오스가 옛날에 뭐 전우치가 쌀 수입하던 나라이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하고 연결고리가 있긴 있지만 전우측이에요, 홍길동이에요. 전우치예요. 네, 전우치가 대들보 그 왕한테 금대들보 만들어라 갖고 그거 갖고 가고 외국에 가서 쌀 사온 데가 라오스예요. 라오스. 소설의 주인공으로 그때는 라오스가 쌀 생산국으로서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부터 부유한 나라였지, 왕국이었지. 근데 지금은 경제력이 완전히 뭐 세계 150위권 밖에 나가 있는 라오스에는 대외 경제협력 기금이라고 3년간 5억 달러를 던진다는 거야, 3년간. 우리랑 1,000억 달러, 연간 1,000억 달러를 하고 있는 아세안에는 650억 던지고.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라오스 쌀은 수입해서도 먹지도 못하는 쌀인데 그 쌀을 하고 있는 라오스하고 경제 협력을 한다고 5억 달러를 지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예요. 지원. 미친놈 아닙니까? 이게 무슨 영업사원 1호예요. 나라 말아먹을 사원 1호지. 영업사원 1호 맞아요. 한국을 팔아먹는. 아, 한국을 팔아먹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매국노. 외국 사원이었어요? 네, 외국 영업사원 1호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이러면서 일본하고 만나갖고 한 짓은 뭐냐?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결국 지소미아를 던져줘 버린 거예요. 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지소미아 복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 안에서의 의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한일 군사정보 동맹 맺어갖고 하다가도 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단 말이야. 왜냐면 최소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지킬 건 지키고 받을 건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본 것도 받고 우리 것도 받고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걸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끔 공유를 하자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우리나라 레이더를 일본 놈이 와갖고 바로 직접 데이터를 받아가겠다는 거잖아. 실시간으로 하겠다는 거는. 근데 우리는 일본한테 얻을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지. 뭐 괌에서 날아오는 비행기나 미사일에 대한 레이더 정보는 빨리 얻을 수 있겠네. 괌에서 날아와봤자 미국인데. 그러니까.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가갖고 지금 해결하지 못한 그 한일 군사정보 동맹의 안에서의 난제였던 미사일 추적에 대한 이 공유 시스템을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거를 지금 만들겠다는 거야. 해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시바 입장에서는 취임 선물이지. 그러니까 이시바는 가뜩이나 밀리터리 덕후여가지고 일본 방위력과 관련해가지고 아주 그냥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이 사람은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 수십 년간 본인이 엄청난 계획을 계속해서 생각해놓은 사람인데 한국이 알아서 넙죽 뭘 원해요? 너님이 원하는 거 다 줄 수 있어? 이러면서 갖다 바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40분간의 정상회담 동안 진행을 했고 정말 나 미치겠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일본 방위상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한일 및 한미일 방위 협력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다고. 일치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보냈으니까 네 하면 일치인 거지. 아이고야. 이 자리를 누가 배석하고 브리핑했다? 김태호 1차장이 브리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봉자가 바지 사장이고 안보실장이고 김태호 배석 몇 년째야. 2년 반째 그 많은 어떤 의혹과 스파이 혐의를
스파이 그치. 혐의를 저질렀다가 나중에 사면받은 놈인데 이게 지금 도청부터도 날아갈 것 같더니 안 날아가고 무슨 뭐 관련한 여러 가지 안보 공백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안 날아가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헤쳐먹으려면은 효민트처럼 헤쳐먹어야 되는 거야. 전면에 장관으로 나서면 일단 청문회에서 털리니까 안 나가요. 그다음에 앞에 국장을 달아버리면은 국장은 개각돼. 그러니까 또는 그 인사 교체가 될 때 늘 타겟이 돼요. 그러니까 실세 차장으로 탁 뒤에서 모든 걸 다 조정하는 거야, 김태효가. 모든 걸 다. 근데 졸라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여기에 참여했던 방위상이 취임한 지 이제 새로 내각이 바뀌었으니까 며칠 안 됐죠? 일주일 조금 넘은 얘인데 여기 아세안 회의 오기 전에 8일 날 로이드 오스틴 그 까맣고 뚱뚱한 아저씨 미국 국방장관이요. 그 통화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김정관을 통해서 뭔가 회담을 했대요. 이 새끼들이 도대체 만나서 회담을 하기만 하면 그냥 한국의 안보력이 쭉쭉 빠져 지금. 그래서 그래서 미국이 허가를 한 거예요. 한일 일본 이시바 시게루가 공약으로 내세운 아시아판 나토 창설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라고 하는데 아시아판 나토를 사실상 이번 그 아세안 10개국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지금 의제 내지는 이런 것들을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는 자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시바 시게루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야. 아시아판 나토를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국을 둘러놓고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필리핀부터 시작해서 그 아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똘똘 둘러싸갖고 우리가 손잡고 한번 중국을 왕따를 시켜보자. 좋은 계획인 거지. 근데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오징어 게임판 영희 앞에선 파란 추리닝, 녹색 추리닝들밖에 안 돼요. 중국이 그래 니들끼리 나토 해라. 나는 안 껴줘도 돼라고 그냥 구경하고 있겠냐고. 지금 일단 미국은 그거 반대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시바가 이게 아베나 기시다하고는 결이 또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시바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야 된다는 게 겉으로 보면은 똑같이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다른 극우 정치인들하고 똑같아 보이지만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자. 아니 자위대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근데 중요한 거는 자위대 자체가 통제가 안 된다. 헌법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헌법상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명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시바 시게루는 철저하게 일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의 정말 방위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판 나토가 단순히 중국을 봉쇄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일본을 어느 수준까지 올리냐면 미국하고 동등한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참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중국한테 약속했으니까 뒤로 빠져 있지만 일본은 나는 뒤에 배경으로 미국이 있어. 내가 껴있으면 미국이나 마찬가지야. 이러면서 허장성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수준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미국이 예전에는 얘가 그냥 집에서 부리던 마름, 그러니까 노비들을 관리하는 마름 딱 중간 총재기 관리자. 정도 딱 하더니. 근데 이시바 이 새끼는 자꾸 그 전에는 애들이 마름들이 좀 약간 얍삽하긴 해도 애들이 마름 수준에서 잘 컨트롤이 됐는데 대가를 쳐들질 않았죠. 그쵸. 근데 이시바는 대감마님 왜 나는 대감 안 달아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대감마님만 상석에 앉고 나는 밖에 말석 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꼬라지라. 내가 노비들을 쫙 모아가지고 이렇게 조직화 시켰는데 나도 당신하고 상석에 같이 앉겠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싫은 거야. 미국이 늘 생각하는 것처럼 일본 완장 채워주면 안 돼요. 오바지를 한단 말이야. 옛날에 그 대동아 전쟁이라고 지들이 아시아 침략 전쟁할 때 그 독일이랑 영국 믿고 로스타일드랑 독일 나치 믿고 그 짓거리 했다가 결국은 세계 2차 대전 때 핵폭탄 쳐맞은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일본 애들하고 어떠한 정치를 하려고 또 생각을 했던 자체는 바이든의 착각인 거고요.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일본은 또다시 찬밥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일본이 찬밥 신세로 전락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빨리 정권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카운터 파트너를 대대로 된 걸 해놔야지 큰일 윤석열을 납니다. 앉혀놓은 상태에서 둘이 만나게 하잖아요. 큰일 나요. 아이고 다 털려. 정말 트럼프 와, 야 이런 먹음직스러운 호구가 있나 그러고 낼름 잡아볼까 뼈도 안 남길 거예요. 트럼프한테 큰일 납니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그럼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그 둘은 누가 되든 간에 우리나라 다 잡아먹을 건데 앞에서 대놓고 잡아먹느냐 뒤에서 꼬리부터 야금야금 먹어오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일본이 순수한 우방이라고 아직까지 믿고 있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식민지 사고가 그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스스로 일본과 미국의 식민지라고 자인하는 거지 자주적인 외교를 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진짜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빨리 노예들은 바꿔야 그런 거 됩니다. 못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의 이직들은 거의 대부분 일본의 노예거나 미국의 노예이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몰라요. 스스로 하라고 하면 나 어떡해요? 날 그냥 다시 노예로 시켜주세요. 이럴 놈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싫다. 빨리 이런 것들을 정권에서 끌어내리고 관료에서 끌어내리고 사회에서 분리를 해내지 않으면 진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미국의 52번째 주이거나 일본의 5번째 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우리 이제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정권 바꾸느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네. 이렇게 안 돼요. 온 국민이 다 매달려가지고 나라 살리기에 다 똘똘똘똘 뭉쳐야지 그나마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화내고 욕만 했다고 치면 그때는 진짜 웃으면서 일하러 나가야 되는 진짜 일해야 돼요. 우리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후손들이 삽니다.